복습 한번 잠깐 해봅시다. 자, 우리 주요 산맥입니다. 여기 안데스, 얘는 로키였고요. 얘가 히말라야, 여기는 알프스, 여기는 피레네 산맥. 요게 이제 신기습곡 산지, 그러니까 신생대 어떤 지각변동 습곡작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초창기에 높고 험준한 굴곡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겠죠. 됩니까? 다음은 고기습곡 산지입니다. 얘는 에팔레치아, 여기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얘는 거봐, 드라까지 나오면 된 거야. 드라켄즈버그, 그죠? 얘는 스칸디나비아, 우랄. 이런 산맥들은 고생대 때 뭐 이 지각변동 습곡작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석탄 같은 자원이 좀 많이 매장이 돼 있고, 그죠? 낮고 완만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하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강입니다. 최장 최대 유량. 아마존 강이 있고요. 다음에 인디언 말로 긴 강이란 뜻인데요. 범람하기로 유명한 강이에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톤소요 모험의 배경이 되는 미시시피 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두 갈래 강이 있었죠. 머리 달링. 특징은 세계적인 농목업지대. 세계적인 농목업지대. 그죠? 사천성에서부터 4개 하천이 발원합니다. 위에 있는 타클라마칸 고비사막을 지나 이렇게 황토옥을 쓸고 가는 황하. 고대 문명 발상지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중국을 화북과 강남으로 나눠요. 뭐죠? 양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강이 있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강은 아니라고 했었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원해가지고 라오스를 지나 태국을 지나 캄보디아를 지나 베트남으로 샥! 뭐가 되겠습니까? 메콩. 특징은 국제 하천 분쟁 대명사. 그 다음 얘는 겐지스강입니다. 힌두교의 성수 더러워요. 얘는 인더스강. 특징 고대 문명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반도에서 발원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샥 빠져나갑니다. 티그리스. 위쪽으로 샥 유프라테스. 그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개 강은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리고 고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죠.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해서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이집트로 나가요. 무슨? 나일강. 사막을 관통. 그리고 고대 문명 발상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스위스에서 발원해가지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로 슉 빠져나갑니다. 뭐죠? 라인강. 다시 뭐라고? 라인강. 당연히 하천 분쟁 대명사. 그죠? 하천 분쟁, 국제 하천 분쟁 대명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뭐라고요? 얘는 스칸디나비아, 얘는 드라켄즈버그, 얘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얘는 에팔레치아, 얘는 히말라야, 얘는 피레네, 얘는 알프스, 얘는 스칸디나비아. 얘 무슨 강? 나일강. 두 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죠? 특징? 고대 문명 발상지. 그죠? 비옥한 초승달지대. 얘는 미시시피. 특징? 하천 범람의 대명사. 그죠? 머리 달링. 특징? 농목업지대. 세계적인 농목업지대. 이거 무슨 강이라고요? 메콩. 국제 하천 분쟁 대명사. 얘는요, 양쯔강의 특징? 중국을 강남과 화북으로 나눠요. 알겠죠? 얘는 무슨 강? 겐지스강. 특징? 힌두교의 성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십니까? 다음은 반도입니다. 플로리다 반도,
플로리다 반도. 미국 최대 휴양지라고 했죠? 끝에 있는 도시가 우리 엄마 마이애미라 그랬고. 되십니까? 얘는 캘리포니아 반도 되겠죠. 캘리포니아 반도. 됐습니까? 캘리포니아 반도. 크게 이거 크게 인도차이나 반도. 밑에 것만 말레이 반도. 말레이 반도. 얘는 인도 반도 되겠고요. 맞죠? 얘는 아라비아 반도. 얘는 소말리아 반도. 얘는 얘가 발칸이라고? 터키 반도 또는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반도 또는 아나톨리아 반도. 얘는 예. 그리스 반도 또는 발칸 반도. 그리스 반도 또는 발칸 반도. 얘는 이탈리아 반도. 얘는 시베리아 동생 이베리아. 알겠죠? 얘는 이 무슨 산맥? 무슨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됐습니까? 힘드네요. 얘는 인도 반도. 얘는 소말리아 반도. 얘는 플로리다 반도. 얘는 발칸 반도. 요 끝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라니까 그리스 반도. 얘는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의 두 개 나라가 포르투갈, 에스파냐입니다. 알았지? 포르투갈, 에스파냐. 쟤네가 이베리아 반도의 두 국가가 되겠죠. 됩니까? 다음은 부속해. 다시 뭐라고? 부속해. 그리고 만입니다. 부속해, 만. 여기 얘가 카리브겠죠. 됩니까? 얘는 텍사스만, 멕시코만. 멕시코에서 멕시코만, 미국에서는 텍사스만이라고 부르죠. 얘가 카리브해 되겠습니다. 카리브해. 얘는 석유 분쟁 많은 카스피해. 다시 뭐라고? 카스피해. 카스피해고 얘가 카리브해. 알겠죠? 여기 동중국해. 여기는 뭐 서해, 동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남해. 여기는 동중국해. 여기는 남중국해. 여기는 벵골만이라고 한다 그랬고, 여기는 아라비아해라고 부르죠. 여기는 크게 그 중에서도 요 우크라이나 앞바다 흑해, 비옥한 흑토들이 쏟아져 내려서 끄뭇하 흑해. 맞죠? 얘는 무슨 만? 쑥 들어가 있죠. 무슨 만? 페르시아만. 이란이 페르시아 후예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만.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 그 누구? 모세 형님 이거 갈랐대잖아. 무슨 무공을 일으킨 거야? 그죠? 홍해죠, 홍해. 이게 홍해. 여기에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죠? 얘는 페르시아만. 맞죠? 얘는 발트해. 다시 뭐라고? 발트해. 여기는 북해라고 한다 그랬죠. 북해. 다시 뭐라고? 북해. 됐어요? 얘 뭐라고요? 멕시코만, 텍사스만. 얘는요? 남중국해. 여기는요? 아라비아해. 얘는요? 홍해. 얘는요? 카스피해. 여기는요? 카리브해. 여기는요? 발트해. 여기는요? 북해. 여기는요? 흑해. 여기는 벵골만. 여기는 동중국해. 여기는 카리브해. 여기는 카스피해. 여기는 발트해. 요 반도 발칸 반도, 그리스 반도. 요거는 이베리아 반도.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여기는 아라비아해.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여기는 소말리아 반도. 인도 반도.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 플로리다 반도. 다시 뭐라고?
플로리다 반도 힘드네요. 알겠지? 이거 기본적인 지도 지명이니까 알겠죠? 잘 좀 외워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 봤을 때요. 지구에 무슨 뭐 자전축이 꼬챙이로 꽂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가상의 축이 존재하겠죠? 됩니까? 자전축을 기준으로 자전축과 수직이 되게 90도로 자전축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선들은 어때요? 90도를 딱 이루겠죠? 자전축과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알겠죠? 요 선들이 위선입니다. 위선. 뭐라고 한다고요? 위선. 그래서 위선은 뭐라고요? 자전축과 수직 90도 수직이 되게 그어진 선들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럼 자전축과 수평이 되게 그어진 선들은 뭐라 그러죠? 경선. 다시 뭐라고요? 경선이라고 부르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지구 중심부에서 그 위도 지점이 이루는 각도, 중심부에서 그 위도 지점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뭐라 그런다? 위도라고 부르는 거죠. 위도가 0도인 곳은 우리가 적도, 알겠죠? 적도, 위도 0도 위선 또는 적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알겠죠? 그럼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북쪽으로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뭐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꺾일 거 아닙니까? 거기 거지는 선들이 있겠죠.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북이 30도 위선, 북이 60도 위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북이 몇 도까지 있을까요? 당연히 90도까지 있겠죠. 90도 넘어가서 만약에 100도 그러면 80도 위선하고 같은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도 위선까지 존재할 테고요. 남이 30도, 남이 60도 여기서 쭉쭉 그어진 선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전축과 수직이 되게 이 선들을 우리가 남이 30도 위선, 남이 60도 위선 이렇게 부릅니다. 남이도 몇 도까지 있을까요? 90도 위선까지 있을 테니까 위선은 총 몇 개? 180개 위선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심부로부터 위쪽으로는 무슨 구? 북반구, 밑에는 남반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되나요? 다음에 경선 그러면 경선은 뭐라고요?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에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그대로 그어진 선들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그었는 겁니다. 선들을 이렇게 그대로 수평으로 갖다 긋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 선들이 경선이에요.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경선은 몇 개 존재한다? 360개 경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경선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경선은 어디를 지나는? 그린위치 천문대, 영국의 런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경선을 본초 좌우선 경도 위도 경선 이렇게 부르죠. 알겠습니까? 그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이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서쪽 동쪽? 서쪽이죠. 여기서 서쪽으로 30도를 딱 꺾어서 그대로 그으면 이건 서경 30도 경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동쪽으로 60도를 꺾어서 60도 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뭐가 되겠어? 동경 60도 경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동경 30, 동경 60, 서경 60, 동경 60, 서경 60, 동경 90, 서경 90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몇 도에서 선이 만날까요? 180도 선에서 만나겠죠. 180도는 동경, 서경 이런 말 쓰지 않는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경선도 총 몇 개 있다? 360개 경선이 있다. 동경 180까지, 서경 180까지. 180도 경선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야, 이 경도, 경선 이거는 뭐하고 관련성이 클까요? 계절 변화입니까? 시간 변화입니까? 하루 중의 시간, 낮밤 변화하고 관련이 커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하거든요. 돌거든요. 그럼 이거에 따라 변화되는 건 뭐야? 해가 떴다? 졌다, 졌다, 졌다. 이쪽 태양이 있다 그러면 떴다, 졌다, 떴다, 졌다, 떴다,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이 큰 거고요. 위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성이 크다? 기온,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커요. 됐습니까? 그리고 계절 변화도 다 위도, 위선하고 관련성이 크고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태양이 비출 때 말이야. 이렇게
태양은 지구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태양빛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 수평으로 들어옵니다. 꺾여 들어오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왜? 멀기 때문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동일한 하나의 발광체에서 수직으로 발사되는 빛들만 그대로 수평으로 들어오는 빛만 걸러져서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간격 안에 들어있는 태양빛의 양은 동일할 텐데 아무래도 중심부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 좁은 면적에 같은 양의 빛이 들어오는 거고요. 뒤로 가면 여기도 같은 근데 이게 퍼질 때 어때? 넓은 면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빛의 양이 저위도로 갈수록 집중되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도상 어디로 갈수록 더워진다? 저위도로 갈수록 더워진다. 바꿔 얘기하면 북반구에선 어디로 갈수록? 남쪽으로 갈수록 더워지는 거고 기온이 올라가는 거고요. 남반구에선 어디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공정과 관련된 계절 변화 저번 시간에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아우 잘 보이죠? 그냥 이렇게 좀 붙여놨어요. 지구는 이렇게 도는데요. 이렇게 돕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가 6월 21일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 있을 때가 12월 21일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가 딱 보시면 자전축이 만약에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어. 만약에 자전축이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서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고.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적도 지점과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하고는 어때? 태양빛이 비추는 각도가 거의 동일하고 여기는 가장 높게 올라서고 막 이런 형태겠죠. 근데 이 태양 입사각이요. 우리나라가 이쪽 6월 달에 있을 때 12월 달에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는 입사각이 어때요? 계절에 따라 변함이 없겠죠. 1년 내내. 내 말 이해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열대, 조금 멀어지면 온대, 조금 더 멀어지면 냉대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시기 때가 되더라도 여기는 항상 제일 덥고 점점점 추워지고 이게 같은 위도상의 거의 적도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지고 완전 동일하게 구체니까 지구가 입사각이 똑같을 테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고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축이 이대로 돼 있자고 23.5도 끼운 상태에서 돌고요. 우리도 끼우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게 돼. 누구든 이렇게 끼우러 돌게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끼우러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되십니까? 잘 봐. 6월 21일이 되면 이때는 이쪽에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이쪽에 이렇게 와 있거든요. 태양빛은 이렇게 비춥니다. 돼요? 지구상에 가장 태양빛이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는 지점이 지금 어디입니까? 북위 23.5도 지점 여기가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가 지표와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태양이 정확히 수직으로 내리쬐는 지점이 북위 23.5도 지점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이해됩니까?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놨어. 북위 23.5도. 혹시 왜 이렇게 23.5도인데 이렇게 여기는 간격이 멀고 이 60도거든요. 여기 간격이 좁고 점점 좁아지는지 이거 이유 아시는 분 있나요? 나중에 해줄게. 어쨌든 여기 23.5도. 그래서 6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태양이 가장 높게 90도로 올라서는 위도 지점이 영도 적도 지점이 아니에요. 어디가 됩니까? 북위 23.5도 지점이 가장 어때? 태양빛이 높게 올라서는 지점이 돼버립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이더워 무더워 하는 아이더워 섹터가 어디까지? 여기로부터 해서 요 정도까지가 태양이 어때? 90도에 가깝게 내리쬐는 위도 지점이 돼요. 이해됩니까? 태양빛이 90도에 가깝게 내리쬐는 지점이 이 정도 범위 섹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되나요? 여기가 남이 23.5도 남의 기선이거든요. 이렇게 되십니까? 적도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게 12월 달이 딱 되잖아요. 언제가 된다고? 12월 달이 딱 돼버리면 1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렇게 둘린 상태에서 있으니까 지구상에 가장 무덥게 태양빛이 내리쬐는 지점이 딱 요 정도가 돼버리죠. 요 정도가 딱 돼버리죠. 여기가 지금 보니까 딱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죠. 됩니까? 여기가 뭔데요? 남이 23.5도 지점입니다. 알았나요? 요 정도가 북이 23.5도 지점이 될 테고요. 북회기선이죠. 그래서 12월 달이 됐을 때는 가장 태양빛이 90도에 가깝게 올라서 있다. 좀 머리 꼭대기에서 좀 내리쬐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곳은 요 정도 범주가 돼버립니다. 요 정도. 되십니까? 요 정도 범주가 아이더워 섹터로 들어가게 되죠. 됐어요? 잠깐만 요 조금 너무 올라갔다. 조금만 내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느낌이 오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런 그 뉴질랜드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중위도 지점이라고 부르거든. 중위도.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무섭게 잘 그렸네요. 가운데 이렇게 뭐가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고 북위 30, 북위 60, 남위 30, 남위 60 이렇게 있으면 되죠? 북위 30, 남위 30, 남위 60, 북위 30, 북위 60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보니까 요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의 사이 지역 23.5도, 23.5도 되는 요 사이 지역 그러면 대략 한 범주가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는 뭐라고? 북회기선 태양의 입사각이 가장 높게 올라서는 위도 지점이 가장 높게 올라서는 위도 지점이 최고 북쪽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 가요. 6월 21일에 여기까지 치솟거든요. 되죠? 여기는 남이 23.5도 지점, 남해 기선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지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알아듣겠죠? 근데 요 지점은 지금 딱 보니까 요 사이 지점은 지금 딱 보니까 6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어때요? 무더운 섹터 안에 항상 들어있게 되죠. 태양 입사각이 머리 꼭대기에서 그냥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크게 이 태양 지표와 이루는 입사각이 막 무슨 뭐 60도, 40도 막 이렇게 줄질 않아요. 다 아무리 못해도 80도부터 100도 사이에 있습니다. 90도 사이. 뭐 많이 가봐야 뭐 75도, 90도 사이 요 사이에서 항상 내리쬐게 돼요 태양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사이 지점은 어떻다고 항상 무덥고 계절 변화가 없게 되죠. 됩니까? 여기는 요 벨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다른 말로 커피 벨트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요? 커피 벨트. 왜 이렇게 부를까요? 얘들아, 커피는 더운 곳에서 키워요? 추운 곳에서 키워요? 그치. 알래스카 커피 이상하지 않냐? 막 무슨 어디, 커피 그러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막 브라질, 막 이런데, 어디, 베트남, 뭐 이런 데가 떠오르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더운 곳. 그래서 계절 변화 없이 1년 내내 무더운 곳이어야만 커피가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벨트를 무슨 벨트라고 불러요? 커피 벨트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연교차하고 일교차하고 비교했을 때 연교차가 거의 없거든요. 아예 계절 변화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계절이라는 거, 사계절 같은 계절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 이때도 무더운 섹터 안에 들어있지. 이때도 요 안쪽은 항상 무더운 섹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덥고 춥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뭐예요? 여름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습한 축축한 여름과 좀 건조한 여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졸라 더운 여름과 졸라 더운 여름 정도가 있어요. 아예 겨울이나 가을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절 변화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일교차하고 연교차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클 정도? 연교차보다도 일교차가 더 클 정도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잠이 오면 어떡하니? 그래서 여기는 연교차가 대략 몇 도 나냐면 한 2도? 몇 도 난다고? 2도? 많이 나면 5도, 6도? 그 정도밖에 안 나요. 그 이상 안 벌어집니다. 연교차 자체가. 알았지요? 좋아요. 그래서 요 사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또 여기는 뭐를 볼 수 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2번 합니다. 2번. 몇 번 한다고요? 2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고 6월 21일에는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점이 북위 23.5도 북회기선까지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12월 21일이 되면 이렇게 남해기선까지 내려오는 거거든. 남해 23.5도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사이 지역에서는 태양이 왔다리 갔다리 90도로 내리쬐는 게 왔다리 갔다리 2번씩을 경험하게 돼요. 12월 21일을 기점으로 최고 남쪽까지 이게 꺾이고요. 다시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위도 지점이 다시 위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6월이 되면 다시 북해기선 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돼요? 문제. 적도 지역에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적도 지역에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시기는? 그치. 이때 6월이고 이때가 12월이니까 여기가 9월이고 여기가 3월일 거 아닙니까? 맞죠? 9월 21일과 3월 21일이 되면 적도 지점은 가장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그 남중 경험을 2번을 하게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여기는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경험을 1년에 2번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알았나? 그러면 요 뒤쪽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위도 지역은 중위도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를 저위도, 여기를 중위도, 여기를 고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여기는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북반구 고위도. 여기는 남반구 고위도. 이렇게 부르겠죠. 이해 안 돼요? 되죠? 그럼 양쪽 중위도 지역 보세요. 우리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남반구 중위도 뉴질랜드 딱 양쪽으로 지금 껴놨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이때는 적도보다 더 더워. 우리가 적도보다 태양 입사각이 더 90도에 가까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적도보다 덥다니까 6월 달에는. 그래서 6월 달에는 태양이 90도로 내리쬐는 경험까지 못하죠. 여기 북해기선 뒤쪽이니까. 하지만 어때요? 북해기선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 6월 21일에는 한여름에는 거의 뭐 적도 뭐 아프리카 뭐 저리 가랍니다. 알아듣겠죠? 근데 12월 21일이 되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다고. 맞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누워버리죠. 아예 커피벨트 섹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춥죠. 솔직히 시베리아 친구 먹습니다. 거의. 알겠습니까? 반면에 뉴질랜드는 반대에 오히려 12월이 되면 지금 어때요? 커피벨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적도에서 여기는 북해기선, 남해기선에서 꽤 가깝습니다. 알겠지? 엄청 덥죠. 근데 6월 21일 돼버리면요. 여기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비출 때 입사각이 이렇게 돼, 지표가 이렇게 될 테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양쪽은 뭐가 반대? 계절이 반대가 나오죠. 이해되나? 그래서 요 뒤쪽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 뒤쪽으로는 공통적 특징은 뭐예요? 사계도. 다시 뭐라고? 사계도. 이게 뭐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벌어진다.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 계절은 서로 반대입니다. 북반구는 6월이 뭐? 12월이 겨울이죠. 근데 여기는 6월이 겨울이고요. 12월이 여름이 되죠. 내 말 이해됩니까? 좋아요. 다음에 북반구 쪽은 남쪽이 따뜻해요? 북쪽이 따뜻해요?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성격이 나오고요. 남반구 쪽은 북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성격이 나와요. 됐습니까? 다음에 낮밤의 길이 차이. 다시 뭐라고요? 지금 까만 게 뭐예요? 까만 구간이? 밤 구간이에요. 이게 태양 쪽으로 드러나면서 낮이 됐다가 넘어가면서 밤이 되는 건데, 뒤로 넘어가면서 밤이 되는 건데, 적도부고는 6월이 되었든 12월이 되었든 어때요? 딱 반반으로 딱 갈라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중심부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부고는 계절에 따른 낮밤 길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계절에 따른 낮밤 길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6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아니면 3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적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고정돼 있어요.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북반구로 가면 갈수록 어때? 6월이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낮이 조금씩 더 길어지고 밤이 조금씩 더 짧아지는 형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낮과 밤의 비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緯도로 올라갈수록 어때? 낮밤 길이 차이가 점점 심해져요. 알겠습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는 6월달이 뭐니까? 계절상. 여름이니까 낮이 길어질 텐데 고緯도로 갈수록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여기 봐요, 여긴. 거의 뭐 밤이 없고 낮만 주구장창이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이 엄청 길고 나오는 구간이 짧아져요. 적도는 물론 변함이 없겠지만 고緯도로 넘어갈수록 어때? 낮과 밤의 길 차이가 커져요. 극지방으로 가면 반바라반반 반밖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말뜻 이해됩니까? 근데 남반구는 계절만 반대지 현상은 똑같아요. 남반구는 12월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뭐가 길어집니까? 낮이 길어지는데 고緯도로 갈수록 어때? 남반구도 일로 가면 고緯도로 가는 거죠. 저緯도로 가는 거고. 고緯도로 갈수록 어때? 낮밤의 길이 차이가 점점 커져요. 얘도 나름대로 자기 안에선 여름이기 때문에 낮이 더 길어지는데 고緯도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엄청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무지하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냥 극지방으로 가면 난나라난난낮밖에 없는 형태죠. 됐습니까? 6월에 북반구는 여름이지만 여기도 겨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요.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요. 당연히 적도로 가면 점점점 그런 현상이 사라지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절에 따른 낮밤의 길이 차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이해됩니까? 계절에 따른 낮밤의 길이 차이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각자의 뭐에서? 여름에서 뭐가 길고? 낮이 길고. 쉽게 말하면 북반구는 몇 월 달? 남반구는 몇 월 달? 12월 달이 낮이 더 길어지는 거고. 되십니까? 각자의 겨울에서 북반구는 몇 월 달? 12월. 남반구는 6월 달. 겨울이 되면 뭐가 길어진다? 밤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 북반구 고위도 지역 막 이렇게 뭐 60도 부근에 막 덴마크 막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12월이 지옥 같았을 거야. 그지? 낮이 뭐 한 2시간, 밤이 22시간 막 이지랄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마치 극지방은 밤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6월 달이 되면 낮이 22시간, 밤이 2시간밖에 안 나와. 얼마 기분 좋겠냐. 환장을 하죠. 그 긴 밤을 지나가지고 엄청난 낮이 오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그래도 추운 지역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덴마크 막 저 위에 스웨덴 막 러시아 막 이런 데는 6월 달 되면 무슨 축제 한다고요? 백야 축제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6월 달에 무슨 축제? 백야 축제. 남반구는 백야 축제를 왜 안 할까요? 얘네들도 12월 달에 백야 축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뭐 사람이 안 삽니다. 알겠죠? 펭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기억 나시나요? 좋아요. 자, 이게 저번 시간 우리 봤던 건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덧붙여 볼게요. 산이 이렇게 있겠죠. 잘 그린 겁니다, 선생님 지금. 지표가 다르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맞죠? 산이 이렇게 생겼겠죠. 잘 들어요. 이거는 남사면이라 그래, 북사면이라 그래? 남쪽으로 경사면이야, 북쪽으로 경사면이야. 여기가 놀수고 여기가 사우스 아닙니까? 지구 도는 거 중심으로. 맞아요, 틀려요? 놀수고 사우스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북사면, 남사면? 여기는 북사면 이렇게 불러요. 북쪽 경사면, 남쪽 경사면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 얘들아, 요 상태에서 그대로 도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도는 거야. 머리로 입체로 그려. 그지? 자, 봐. 남사면 해 잘 들어요? 6월 달에? 해 이렇게 비추잖아요. 잘 들어요? 북사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해 이렇게 비춘다니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잘 들지 않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여름에는 해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비추잖아요. 해 잘 들죠? 여기도 막히는 게 뭐 있어요? 그대로 해 잘 들죠. 이해됩니까? 그림자 길이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거꾸로 와봐요. 여기 봐봐요. 해가 비춥니다. 그죠? 남사면 해 잘 듭니까? 잘 듭니까? 이쪽이 남사면이잖아. 여기가. 남사면이냐, 남쪽 경사면. 해가 이렇게 비춘다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돈다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대로. 알겠죠? 남쪽 경사면은 해 잘 드냐고요. 북쪽 경사면 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만큼 그림자져요. 그림자, 여기 그림자.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여름에는 북사면, 남사면 뭐 건물 앞뒤 할 것 없이 해는 다 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어떠니까 태양이 90도에 가깝게 내리쬐니까 어디 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림자 길이가 여기가 길까요? 여기가 길까요? 모른다고? 겨울에가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죠. 이거 크기가 조금 커졌네요. 조금 작게 할게요, 그럼. 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같았죠? 크기 같아졌죠? 얘는 그림자 길이 이만큼 나오겠죠? 얘는 그림자 길이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비추는데 알겠죠? 이렇게 비추는데 뭐 그림자가 얼만큼 나오겠어요? 그림자 나올 게 없어요 여기는. 이해됩니까? 여긴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죠. 되냐?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야.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 그죠? 6월 달에는 해가 어떻게 비친다는 얘기입니까? 이 각도로 비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비춘다고요? 80도, 90도 가깝게 올라서서 비춘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자, 1층에 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잠깐만,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지금. 해는 구절 못 하잖아. 1층까지 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오죠. 1층까지 여름에는 해 다 잘 들어요, 얘들아. 그래서 또 엄마가 해 잘 드는 집으로 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는 1층이라도 해 잘 들면 되지 않을까? 싼데? 그거 가요. 7월 달에 쫄래쫄래 갑니다. 알겠죠? 해 잘 드나 봐야지. 뭐야? 1층인데도 해 잘 든다. 알겠죠? 값도 싼데 이거 사야지. 알겠죠? 병신이죠. 여름에 왜 가요? 여름엔 다 잘 들어요. 간격이 아무리 좁아도 이 입사각이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다 듭니다. 이해돼요? 되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여름이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겨울이라고. 겨울엔 입사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비추거든요. 이해돼요? 그림자도 이만큼씩 치고. 해 어디까지 들 것 같아요? 미쳤네요. 여기 다 그늘져 여기. 해 안 듭니다. 해 안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곰팡이가 쓸어요 집에. 진짜 해 들면 곰팡이 쓰는 집 없어. 해 들면 곰팡이 안 쓸어. 이해돼요? 또 내 재밌는 거 뭔지 보여줄까? 집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1층, 층수라고 칠게. 여름에는 해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깊게 안으까지 들어와? 아니면 창가 바로 앞에서 끝나? 각도가 요 각도라니까 창가 바로 앞에서 요만큼만 해들고 끝나. 여름에는. 입사각이 서 있으니까. 이해돼요? 여기가 우리 집 창문이야, 창문. 여기 창문, 여기 집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밖이야. 여름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해가 이런 식으로 비추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그늘이 안 들어와. 해가 안 들어와. 이해가 돼요? 알겠죠? 겨울은 얘기가 다르다니까. 겨울은 요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해가 어떻게 들어와? 여기까지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여기 해 다 든다니까, 여기. 이해돼요? 겨울은 똑같아도, 이렇게 있으면 똑같아도, 해가 비추는 각도가 이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깊게 들어와. 이거 경험 못 해봤니? 겨울에는 해 들기 시작하면 부엌까지 그냥 들어와, 햇빛이. 누워있으니까, 입사각이. 알아듣겠어요? 잘 들으세요. 겨울에는 해가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집, 보통 겨울에 곰팡이가 쓸어요. 왜? 겨울에는 창을 열지도 않고 단열한다고 닫아놓는데 이게 외부 내부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거나 이러면 그 습기가 마르지를 않아요. 온도차 때문에 계속 습기가 생긴다고. 결로죠, 결로. 근데 이게 마르지를 않아, 해가 안 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그냥 쓰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럴 이유가 없죠. 창문 다 열어놓고 사는데 알겠죠? 결로가 왜 생깁니까, 여름에? 알아듣겠죠? 겨울이 문제거든. 근데 겨울에 해만 들어주면 다 습기가 마릅니다, 낮 동안.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쓸어요. 이해됩니까? 거기다 겨울에는 해가 들기만 했다 하면 어때? 집안 전체를 다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깁사각이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만 들면 그냥 대박이에요, 겨울에는. 겨울에 이렇게 해 잘 드는 집은 난방비도 안 들어요. 그냥 낮 되면 보일러 끈다니까. 더 해가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북반구 지역은 무조건 어디에 집을 지어야 돼요? 여기다 지어야 되겠냐? 여기다 지어야 되겠냐?
야, 여기다가 집 지으면 좋겠다. 여기 다 그늘인데. 암흑이야, 암흑 얘들아. 해가 아예 안 들어. 요 뒤쪽에 있으면. 북사면에는 집을 짓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 사람들은. 왜? 겨울철에 해를 받아야 되니까. 여름철에는 다 어디든 해 다 들어와. 알겠죠? 겨울철에 해를 받는 게 중요한데 겨울철에 북사면 쪽은 해를 받을 수가 없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북사면에서는 집을 어떻게 지어요? 남향으로 집을 지어요. 남쪽을 바라보고 창을 내서 집을 짓는다고. 북향으로 집을 지으면 미친놈이에요. 야, 여기다 집 지으면 북쪽으로 창을 내겠죠. 아, 설마 집을 짓는데 여기 남쪽으로 산 바라보고 짓겠냐, 누가. 좋겠다, 벽 보고 지으면. 그죠? 여기 집을 지을 때 남쪽 바라보고 창을 내는 거고 여기 집을 지으면 북향이 되는 건데 북향집은 짓지 않죠. 북반구에선 그래요. 됩니까? 문제, 스키장은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스키장. 나 스키장 만들어야지. 돈 투자해 스키장. 남사면 여기가 해가 잘 드니까 아주 화사하고 밝고 막 이럴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스키장을 만들어. 미친놈이에요. 왜요? 눈이 녹죠, 당연히. 남사면 쪽은 낮이 되면 다 영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긴 눈이 다 녹아요. 니네 그런 거 못 봤어? 산 같은 거 이렇게 겨울에 보면 한쪽 경사면만 눈이 계속 쌓여 있고요. 한쪽은 녹아 있어요. 이해돼요? 니네 학교 같은데 언덕도 보시면 계속 얼어있는 구간이 있고요. 녹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녹아있는 쪽은 해를 받는 쪽이고요. 여기는 얼어있는 쪽은 건물 때문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그늘져 있는 곳은 계속 눈이 쌓여갖고 안 녹아요. 겨울 내내 얼어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지? 우리 학원 요 뒤쪽에 여기도 눈 한 번 오면 잘 안 녹아요. 그늘져서 건물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또 한마을 아파트 그 뒤에 삼성프라자 있는데 그 사이 쪽 있어. 거기 헬스장 있고 한데 고릴라 집인가? 고릴라 집하고 한마을 아파트. 그 사이 지역도 건물로 다 막혀가지고 거기도 해가 안 들거든요. 거기는 맨날 빙판이에요. 그래서 안 녹아요. 여기다가 만들면 눈 한 번 왔다 하면 그 눈이 안 녹아요. 계속 얼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 스키장 만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온 세상 다 꽝꽝 얼릴래, 냉장고로. 안 된다니까 이거.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남반구 쪽은 어때? 반대 현상이야. 12월 달이 여름이야, 겨울이야? 어때요, 해가? 어디든 잘 들죠. 안 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되죠? 여기 무슨 사면? 여기는 남사면. 북사면, 남사면이겠죠? 남사면 쪽은 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늘져요. 여기다 집 지으면 병신됩니다. 그래서 남반구 쪽 중위도 뒤쪽은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북향으로 집을 지어요. 그래야지 해를 받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북사면 쪽은, 그 북반구 쪽은 어디다가? 북사면 쪽에다 스키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남반구 쪽은, 남사면 쪽에 스키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남사면에 스키장을 만들어야 여기 무등이 얼어 있겠죠. 여기는 북사면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볼 때 진짜 우리 조상들의 멋진 집이 뭐냐면 처마야, 처마. 봐봐. 집을 이렇게 짓잖아. 집을 이렇게 지어봐. 여기 창이 있어. 창이 있다고 쳐봐.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겨울이 되면 남향으로만 집을 지으면 해가 깊게 들어와서 좋기는 좋아요. 겨울에는 잎사각이 이러니까요. 맞죠?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 다 들어와서 좋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해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름이 되면 한 요 각도거든요. 그래도 한 여기까지 해가 들어와 버려요. 그 창가 앞쪽 여기는 더워갖고 여기는 생활을 못합니다. 아무리 여름이 돼도 잎사각이 없진 않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요만큼 처마를 늘립니다. 뭐 한다고요? 너무 많이 늘렸나요? 조금만 늘릴까요? 처마 앞에 이만큼 처마를 내밀었어. 이해돼요? 처마를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이 각도라며 햇빛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요. 여름은 어차피 잎사각이 높게 올라서기 때문에 조금만 앞으로 내밀어 버리면 안 들어와요, 해가. 선생님, 겨울에는 해가 안 들잖아요. 잎사각이 이렇다니까, 겨울에. 안 들어요? 겨울은 어차피 누워있기 때문에 처마 좀 내밀어도 다 들어와요. 거기다 처마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밖에서 비 온다고 창문 못 여나요? 비 오는 날 창문 못 열면요. 습해가지고 바람 한 점 없이 습해갖고 잠 못 잡니다. 뭔지 알죠? 근데 처마가 있으면 안 들이쳐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놔도 된다고.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요즘 뭐 빌라를 짓거나 요즘 막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 공간이 있죠. 그 베란다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처마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집들은 집이 시원하다. 여름에 어디만 더워? 베란다만 뜨거워. 베란다 쪽은 들어오겠지, 베란다 공간이니까. 대신에 이 안쪽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그렇게 해가 안 들어와. 이해됩니까? 태풍 불거나 뭐 이래도 창문 열어놔도 돼. 장마 기간에도 창문 열어놔도 돼. 그렇다고 겨울에 해가 안 되냐? 겨울에 해는 잘 들어와요. 이해되죠? 우리 조상들이 이 처마 공간이라는 걸 얼마나 잘 만든 건데, 과학적으로. 한옥이 얼마나 멋진 구조인데, 그래서. 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베란다를 뭐 해요, 다? 확장을 하죠. 그래서 베란다를 전부 터가지고 다 메워버리잖아요. 방으로 그냥. 알아듣겠죠? 미친 짓이란다, 사실은. 그게. 그 해봐야 몇 평이나 더 쓴다고. 됩니까? 근데 선생님도 집을 살 때 베란다 확장 너무 하기 싫었거든. 확장하는데 돈 내야 돼요. 근데 그 베란다라는 게 엄청나게 유용한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확장하기가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했죠. 왜냐하면 나중에 집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이 통념상 이걸 몰라. 모르는 건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뭘 원해요? 확장돼 있는 것밖에 거래가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하고 있다만, 알겠죠? 솔직히 말하면 사는 것만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 이걸 확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거 방 넓히면 좋냐? 창문도 못 열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 확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카텐을 쳐놔야 돼. 카텐 안 치면 그 앞쪽으로는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가지도 못해. 방바닥도 마룻바닥도 뜨겁게 데펴져가지고. 그쪽에 있는 소파는 쓰지도 못하고. 커튼 치고 산다니까, 여름에. 아, 여름에 해가 쨍쨍하고 밖이 맑은데 그 왜 커튼 치고 삽니까? 베란다에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내 말 이해되나? 알겠죠? 다 이런 원리야.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너희들도 이제 좀 더 크면은 이제 결혼해서 분가하고 집도 사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집은 뭘 봐라, 무조건? 해가 잘 드는지를 봐야 돼. 언제? 여름 말고 겨울에. 겨울에 해가 잘 드는지를 반드시 보세요. 알았지? 좋습니다. 자, 요 자료도 보니까 여기 있을 때가 6월 21일, 여기가 12월 21일이겠죠? 그죠? 맞죠? 공존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고요. 요 뒤쪽으로는 밤이죠? 요 뒤쪽으로는 밤이고요. 여기가 낮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가 돌 때 요 앞쪽으로 나올 땐 낮이고 뒤로 돌아갈 땐 밤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아침 되면서 해 졌다가 아침 되면서 해 졌다 이렇게 돌 거고요. 여긴 뒷면이라 다 밤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면은 안 보이겠죠? 사진 찍힌 각도로 이러니까. 됐지? 자, 6월과 9월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호주 시드니 이 옆에가 뉴질랜드 이제 우리하고 정반대쪽입니다. 위도상. 되십니까? 30도 뒤쪽, 30도 뒤쪽이 되겠죠. 되십니까? 여기는 계절은 정반대이면서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는 게 북회기선으로 올라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달은 되죠. 우리나라는 입사각이 꽤 높습니다. 그죠? 여기서 얼마 안 보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와, 지금 입사각이 많이 누웠겠네. 지표가 이렇거든요. 이렇거든요. 알겠죠? 그 입사각이 많이 누워있는 모습이죠. 되십니까? 여긴 반대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되지?
이제 뭘 볼 거냐면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모든 나라들은 다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자기네 나라의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서는 시간. 다시 뭐라고? 자기네 나라의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서는 시간. 그 시간을 몇 시? 12시. 정오 낮 12시로 잡고 시간을 쓰겠죠. 돼요? 아니, 정오 낮 12시인데 해가 지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슬퍼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태양이 높게 90도로 올라설 때, 90도에 가장 가깝게 올라설 때, 가장 정면으로 올라설 때 우리나라에, 그때를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정오 12시로 잡고 시간을 쓸 거고요. 영국은 영국대로. 자기네 나라에 가장 높게 태양이 올라설 때를 정오 12시 잡고 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영국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국 이렇게 있으면 알겠죠?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네가 태양이야. You are sun. 그러면 우리 세빈이 태양하고 이렇게 설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 12시인 거야 이게. 얘네는 아직 오지도 않은 거죠. 근데 돌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밤 됐겠죠, 그죠? 요때가 영국은 영국 시간 몇 시? 영국 시간 12시가 되는 겁니다. 정오 12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쓰는 거죠. 우리는 12시 지나간 지 한참 됐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면 각 나라들은 사용하는 시간이 다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우주의 시간으로는 동시간대여도 우리나라에서는 밤이고요. 영국은 낮 12시고 막 이렇습니다. 사용 시간이 다 다르죠. 우주의 시간으로 같은 시간이겠지만. 이해 안 됐어? 됐죠. 그 시간을 각 나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하루는 몇 시간으로 돼 있죠? 하루는 24시간으로 돼 있죠. 24시간 동안 몇 바퀴 돕니까? 지구는? 응? 한 바퀴 돌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360도 한 바퀴를 돌아요. 경선은 총 360개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한 바퀴를 돈단 말이야. 360도를 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당 다시 뭐라고? 한 시간당 몇 도씩 도는 걸까요? 360을 뭐로 나누면 된다? 24. 그렇죠. 그럼 시간당 몇 도 도는지가 나오죠. 한 시간당 15도씩 딱 움직이는 거야. 한 시간당 15도, 15도, 15도 이렇게 딱딱딱 태양을 향해서 딱 15도씩 움직이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각 나라들이요. 서로 간에 교역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각 나라가 사용하는 시간이 다 조금씩 다를 텐데 각자 자기네 태양이 올라설 때 12시 정오로 잡고 설 때니까. 근데 이게 각 나라가 사용하는 시간이 말이야. 막 43분 28초 차이 나고 막 5시간 6분 7초 차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시간 차이가 나버리면 서로 시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각 나라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영국에 그린위치 천문대 있잖아요. 영국에 그린위치 천문대 있잖아요. 이 그린위치 천문대 런던 여기를 딱 지나가겠죠. 여기를 지나가는 본초자우선 있죠? 본초자우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딱 몇 도씩? 15도씩. 몇 도씩? 15도씩.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은데? 15도씩 가면 어떻게 갈까요? 본초자우선 0도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동경서경? 동경이겠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여길 기준으로 이쪽이 동경 15도. 딱 15도 간격으로 표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선, 기준 경선, 표준 경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 경선, 표준 경선을 정해놓는 겁니다. 여긴 동경 45도.
여기는 동경 60도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옆을 지나가는 게 몇 도? 동경 120도. 그리고 동경 135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15도마다 뭐를 정해놓고 표준경선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각 나라들은 뭐 합시다 우리. 자기네 나라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 위를 지나가는 표준경선이 지금 없지만 양쪽에 있는 양쪽 표준경선 중에 가장 가까운 경선을 선택해서 하나의 기준시를 정하는 경선으로 각자 정합시다. 대신 15도 간격, 몇 도 간격? 15도 간격으로 존재하는 표준경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라설 때를 12시 적고 시간들을 각자 씁시다. 그러면 각 나라의 시간은 딱 몇 시간 차이나? 시간당으로 차이가 나. 시간 단위로 차이가 난다고. 몇 분 몇 초 차이가 없어. 이해됩니까? 물론 이렇게 이렇게 중국은 몇 개가 지나가요. 이 안으로 표준경선이 몇 개 지나가거든요. 알겠죠? 요렇게 어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위로 표준경선 15도가 딱, 동경 15도가 딱 지나가니까 요런 나라들은 정하기가 참으로 편한데. 알겠죠? 우리나라 같이 길쭉코인 생겨가지고 니미럴. 알겠죠? 120도 그리고 135도 사이에 우리나라의 위를 지나가는 표준경선이 없어. 이럴 경우 뭐 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가까운 표준경선 하나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태양이 90도로 올라설 때를 뭐로? 가장 높게 올라설 때를 정오 12시 잡고 시간을 쓰자. 그러면 영국하고 딱 시간 단위로 차이가 나요. 각자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시간이 다 몇 분 몇 초 차이 없이 시간 단위로 딱 차이가 날 테니까 서로 교류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표준경선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요. 15도마다 존재하는 경선이라는 표준경선을 딱 정해놓고요. 각 나라들은 그 표준경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네 나라 시간을 정하는 경선으로 정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뭐가 올라설 때, 태양이 올라설 때를 정오 12시 잡고 쓰도록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말뜻 이해되나?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을 기준으로, 그리처문드 영국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동경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서경이죠. 됩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갈수록 어때? 15도마다 동경으로 가면서 15도마다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씩 어때? 빨라지는 거야. 영국보다 1시간 빠른 시간, 1시간 빠른 시간, 1시간 빠른 시간 이런 식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이해됩니까? 서경으로 갈수록 어디보다? 영국보다 15도마다 1시간씩 어떤 시간? 느린 시간을 사용하자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이 몇 시예요? 5시라고 칠게요, 현재. 알겠죠? 현재 시간이 5시라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2시를 지나서 5시간이 넘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영국은 지금 몇 시일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몇 월 며칠? 1월 10일 오후 5시잖아요. 맞죠? 영국은 몇 시일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 표준경선을 뭐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잡것들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우리나라는 뭐를? 동경 135도를 뭐로 씁니까? 표준경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동경 135도를 표준경선으로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어요. 135도, 동경 135도. 여기를 지나가는, 일본 도쿄 위를 지나가는 요거를 표준경선으로 삼아서 여기에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를 12시로 쓰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물어볼게. 영국하고 몇 시간 차이나 사용시간이? 9시간이죠. 9시간이죠. 우리가 9시간 빠른 시간을 써요? 늦은 시간을 써요?
빠른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2시가 지나 5시간이 더 가 있는데 얘는 아직 우리나라 같은 시간까지 오질 못한 거죠. 알겠죠? 그러면 1월 10일 5시로부터 몇 시간을 앞으로 당겨주면 돼요. 그럼 몇 시겠어요? 영국은 1월 10일 오전 8시입니다. 아니 5시간하고 4시간 앞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를 몇 시간 체제로 24시간 체제로 바꾸세요. 5시면 몇 시예요? 17시죠. 이해됩니까? 그럼 17시에서 9시간 빼주면 돼요. 우리가 더 빨리 산 거니까 얘네 아직 안 온 거니까 9시간 빼주면 돼요. 빼기 9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 8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이 현지 시각 1월 10일 오후 7시에 경기를 합니다. 알았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송국이죠.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요. 돼요?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시각 몇 시에 이 경기가 열릴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경기가 열릴까요? 몇 시에 TV를 틀면 될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 독일의 표준 경선이 뭔지를 알아야죠. 독일은 표준 경선을 뭐로 삼고 있는지를 봐야죠. 독일은 뭐로 쓰겠어요? 동경 15도를 씁니다. 뭘 쓴다고요? 그래서 독일은 동경 15도를 표준 시간으로 써요. 우리나라 몇 도고요? 동경 135도. 됐어요? 자, 풀어보세요. 왜 애를 봐요? 네가 해야지. 11시. 오전 11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 시간을 쓰는 거고요. 얘네는 1시간 빠른 시간을 쓰니까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8시간 빠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나라 있고 독일 있으면 우리나라가 8시간 시간이 먼저 오고 지나고 나서 얘네가 뒤늦게 오는 거란 말이야.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네가 지금 현재 열리는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나라 시간하고 차이 그거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1월 10일 오후 7시에 지금 경기를 한다면서.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거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 8시간이 앞으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얘네는 지금 오후 7시지만 우리나라는 오후 7시가 이미 훌쩍 지나가 있죠. 몇 시간이나 지나가 있어요? 8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죠. 그럼 시계로 계산해 보시면 7시부터 밤 12시까지 몇 시간 지나가고요? 5시간 지나가고요. 그리고 몇 시간이 더 지나가야 돼요? 3시간이 더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1월 11일 새벽 3시에 경기를 보셔야 됩니다. 11시부터 틀고 있으면 지루하실걸요? 이해돼요? 되죠? 이것도 쉽게 푸는 방법. 이걸 뭐로 바꾸세요? 19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여기서 몇 시간을 흘려줘야 돼요? 8시간을 미리 가버려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더 빨리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19시에서부터 5시간 가면 24시 되니까 알겠죠? 하루가 넘어가 버리죠. 다음 날로. 5시간 가고 3시간 더 가면 돼요. 아닌가요? 5시간 가면 24시간 돼버리니까. 그래서 5시간 가고 3시간 더 가면 돼요. 5시간 가면 11일 넘어가면 3시간 더 가면 됩니다. 이해 안 되나요? 됐어요? 그러면 해봐.
인천공항발 워싱턴행 비행기입니다. 알겠죠? 인천공항은 동경 135도를 표준경선으로 쓰고 있죠. 워싱턴은 서경 90도를 표준경선으로 씁니다. 되죠? 서경 90도예요. 되지? 서울 시간 (1월 3일) 오후 7시 출발 예정이고요. 알겠죠? 비행 시간은 10시간 비행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도착할 때 어디? 워싱턴이죠. 워싱턴에 도착할 때 현지 시각을 구하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이거 구하세요. 그냥 구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 날짜 변경선 막 지나갈 때 하루를 더해주고 빼주고 지랄 떨지 마요. 그냥 날짜 변경선은 건너지 말라고 만든 선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학교에서 뭐 그런 거 가르쳐 줄 거거든. 하지 마. 하지 마. 날짜 변경선은 건너지 말라고 있는 선이야. 뭘 더하고 빼고 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알겠죠? 무조건 영국을 그리세요. 뭘 그리라고요? 영국을 그리라고. 여기 영국이 있을 거 아니야. 영국. 영도. 맞죠? 서울은 동경 135도. 맞죠? 여기를 표준경선으로 쓰고요. 어디? 독일은 서경 90도를 지금 쓰고 있어요.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몇 시간 빠른 시간을 씁니까? 9시간 빠른 시간을 쓰죠. 맞죠? 다음, 독일하고 영국을 비교해보면 독일하고 영국 어디가 더 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여긴 더 늦죠. 여기는 해 떴을 때 여기는 아직 안 뜬 형태인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디보다? 독일보다, 워싱턴보다 얼마? 6시간이 빠른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워싱턴보다 몇 시간? 15시간 빠른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발 시각이 몇 시라고요? 1월 3일 19시라고요. 이해 안 됩니까? 그러면 간단해. 근데 도착은 언제라고? 10시간 뒤 도착이라고요. 그럼 방법은 두 개가 있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구해. 뭘 구한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구해. 1월 3일 19시에 출발해가지고 10시간 뒤 도착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10시간을 플러스 시켜준 다음에 그 시간이 여기 몇 시간이지? 15시간 빼주면 되죠. 이해돼요? 또 하나는 뭐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 1월 3일 19시 출발 시각이 독일 시간으로 몇 시인지를 구해. 그 다음에 10시간 흘려줘도 되죠. 10시간 있다 도착할 거니까. 못 알아먹었어? 알아먹었어? 그 방식은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1월 3일 19시 이게 우리나라 시간 출발 시간인데 이게 독일 시간으로 몇 시인지 구한 다음에 10시간 흘려줘도 되고요. 10시간 뒤에 도착할 거니까. 알았죠? 아니면 여기서 10시간 흐른 상태에서 도착할 거거든요. 그 10시간 흐른 그 시간, 한국 시각으로 도착 시간이 몇 시인지를 구한 다음에 그 한국 시각이 독일 몇 시인지를 구해도 되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 시각으로는 1월 3일 19시 출발인데요. 이 출발 시각이 독일 시각으로는 어떻습니까? 1월 3일 19시가 아직 15시간이 덜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아직 15시간, 우리나라는 이미 1월 3일 19시를 살고 있지만 얘네는 그게 못 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영국이 늦는데 얘는 더 늦으니까. 이해 안 됐어요? 됐죠? 그 19시간 한참 15시간이 덜 된 거죠. 그럼 여기는 1월 3일 몇 시에 출발 시각이? 4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됐어요? 되죠? 근데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10시간 돌려주면 돼요. 그럼 도착 시간 나와요. 그럼 1월 3일 몇 시? 14시. 그러니까 2시야. 여기는 1월 3일 몇 시겠어요? 여기서 10시간 흘려주면 되니까. 10시간 흘려주려면은 일단 4시간, 5시간 흘려주고 5시간 더 흘러가면 되죠.
맞지? 그러니까 1월 3일이 아니고 1월 4일로 넘어가서 새벽 5시가 돼야죠. 이해됩니까? 요게 같은 시간이고 요게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 시각 1월 3일 19시 출발, 미국 시각으로는 1월 3일 4시 출발 이렇게 써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도착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월 4일 오후 5시, 새벽 5시 도착, 미국 시각, 워싱턴 시각으로는 1월 3일 14시, 오후 2시 도착 이렇게 써 있다고. 이해됩니까?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은 이런 거죠. 지금 시간이 10시간이 흘러줘야 되는데요. 15시간 우리가 어때요, 더? 빠른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보다 15시간이 느린 거야. 그러니까 15시간을 덜 온 거야, 지금. 알겠죠? 15시간을 덜 온 거야. 근데 어때? 10시간은 또 흘려줘야 돼. 그러면 5시간만 덜 오면 돼, 우리보다. 나중에 이제 대가리가 굴르기 시작하면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보다 얘네는 15시간이 덜 온 거니까 우리는 1월 3일 오후 7시지만 얘는 이거보다 15시간이 덜 된 시간이 출발 시간인 거야. 근데 거기에서 10시간이 흘러야 돼. 그럼 요거보다 5시간만 덜 오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해 안 됐어? 그러니까 5시간 덜 오면 오후 2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고 잘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쓰는 방법이고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되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각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지. 우주의 시간은 여기 1월 3일 4시와 여기 우리나라 1월 3일 19시는 같은 시간, 우주의 시간은 같은 시간이에요. 알았죠? 근데 얘네는 그래도 아직 태양 쪽으로 내밀고 있을 테고요. 우리는 뒤로 넘어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 낮과 밤이 정반대인 곳은 다시 뭐라고? 낮과 밤이 정반대인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 낮과 밤이 정반대다. 12시간 차란 얘기 아니야. 그럼 경도상 몇 도 반대? 180. 그렇죠. 경도상 180도 반대 지점이에요. 거기가 딱 낮밤이 정반대인 곳입니다. 북반구 남반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북반구 남반구가 뭔 상관이에요? 북반구도 남반구도 태양 쪽으로 내밀고 있으면 같은 시간인 거고 넘어가면 같이 져 있는 거지 뭘. 위도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야. 우리나라 옆으로 동경 135도와 동경 120도 요게 표준경선 양쪽으로 지나가고 우리나라 위로는 안 지나가요, 지금. 알았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돌 때, 요게 135도, 요게 120도란 말이야. 동경 135도, 120도. 그죠? 맞죠? 요게 우리나라 12시야. 이해돼요? 그럼 우리나라 12시는 사실 우리나라의 태양이 가장 높게 올라섰을 때가 아니야. 편의상 세 개가 다 표준경선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시간 기준점으로 삼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뿐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장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12시가 아니고 12시 40분 정도 됐을 때가 사실은 제일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때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니네 알고 있나요? 가장 더운 시간은 정올까요? 우리나라 말고 어디든 태양이 가장 머리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가 제일 더울까요? 1시간 뒤가 더 더울까요? 1시간 뒤가 더 더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를 똥구녕으로 한 거야, 이들이. 야, 태양열은 대기를 대피죠. 이게 고산이야. 태양열은 대기를 대피지 않아요. 태양열은 어디를 대표요? 지표를 가열해요. 그리고 지표로부터 복사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대표요. 알겠죠? 태양열이 직접 대기를 가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표 물질들을 가열하면 여기서 복사되는 복사열로 대표지는 거거든. 그래서 1시간 뒤가 더 더워요. 그래서 보통 모든 나라들은 몇 시? 1시가 됐을 때가 제일 더워요. 1시부터 보통 2시가 제일 덥단 말이야. 아, 알아듣겠죠? 야,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 사우나도 그 온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가 더울까? 그것으로부터 정점에 달하고부터 그 뒤로 30분이 더 더울까? 그게 더 더워. 다 대표지기 때문에.
알겠죠? 가열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주변 물질들의 가열 시간. 거기서 복사열이 나오면서 뜨거워지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볼게. 우리나라는 가장 더운 시간이 몇 시일까요? 1시가 아니고? 1시 40분. 그렇지. 그럼 1시 40분부터 대략 2시 반까지가 제일 더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뭐 한다고? 야, 우리 축구한 게임 뛰러 가자. 12시는 너무 덥다. 더우니까 우리 한 1시 반 이쯤 만날까? 미친놈이죠. 그냥 12시에 차고 1시 반쯤에 쉬세요. 그 1시 반에 만나면 저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막 가요 그냥. 알아듣겠죠? 착각들을 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뭐가 있냐면 경복궁 있죠. 경복궁에 이제 해설사 따라가지고 애들 데리고 온 선생님이 경복궁 방문을 했었다고. 그래서 경복궁 가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들 뭐 애들 데리고 다 모여 있죠. 해설사가 막 설명해 준 거 따라가고 막 갔죠. 경복궁 그 앞에 보니까 뭐 있냐면 여기 해시계가 이렇게 있대요. 해시계. 해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해시계. 그 해시계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해설사가 알려주더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대략 시간이 몇 시였냐면 한 1시 그때가 대략 한 12시 정도 됐을까? 12시 10분 정도 됐을까? 이쯤 됐었어. 시간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요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간 계산으로 12시 10분인 거야, 지금. 이해가 됩니까? 12시 10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시간 계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산하죠. 그 12시 10분이에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설사가 그럼 여러분들 시계를 한번 보세요. 이런다고. 됐습니까? 시계를 딱 보니까 어때? 12시 10분이? 아니야. 12시 10분이 아니야. 알았지? 시계를 보니까 대략 시계 바늘이 우리 그 이 아날로그 시계 있죠?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게 11시 한 20분 정도 됐더라고. 됐습니까? 돼요? 11시 20분 정도 됐더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11시 20분인데 12시 40분 이쯤 됐나? 12시 50분? 이거였나 보다. 12시 50분 이거였던 것 같아. 12시 50분. 시계가 12시 50분이야. 알아듣겠죠? 12시 50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12시 50분인데요? 뭔가 오차가 좀 있나 보네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해설사가 이제 묻더라고. 선생님은 이제 뭔지 알죠, 이게. 해설사가 물어요. 여러분 지금 해시계가 맞을까? 앙부일구가 맞을까요? 우리 손목시계가 맞을까요? 그러고 물어봐요. 되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뭔지 알죠, 이게. 그지?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해설사가 뭐예요? 앙부일구가 맞는 시간이에요 이러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돼.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뭐야,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난 그래도 한 몇 명은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몇 명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 한참 기다리다가 얘기 안 나오길래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태양이 올라설 때가 아니라 도쿄의 태양이 가장 올라설 때 기준으로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했더니 해설사도 헉 놀래고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우리 애들도 막 아빠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막 바라보고. 근데 사실 이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건 아니거든요. 해시계는 뭐를 기준으로 해요? 실제 해가 얼만큼 내리쬐는가 그림자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뭘 갖고 계산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여기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서울이 아니라 도쿄의 태양이 올라설 때 그때를 기준으로 12시를 잡고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시간보다 몇 시간이 더 흘러가 있어요. 항상 40분 정도가 흘러가 있거든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사실 서울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설 땐 이때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알아듣겠죠. 옛날에 누구였지? 베이비복스? 아직도 기억나.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퀴즈 프로 막 나와갖고 막 퀴즈 풀고 그러는 거야. 몇 허참 아저씨 막 얘기하면 막 풀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근데 여기 이제 베이비복스가 나왔어. 베이비복스라고 이제 그때 당시 아이돌이 있어. 일본 공연을 마치고 왔대. 근데 간미연이라는 그애 있어.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지만. 근데 거기 문제 풀면서 아주 그냥 이 백치미가 막 넘치더라고. 답이 닭이었는데 닭을 이렇게 쓰더라고. 꽃기호 닭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랬더니 쌍기역으로 막 보고 사람들이 설마 했어. 근데 자꾸 이렇게 틀리니까 허참 아저씨가 아유 그 일본 갔다 오시느라고 몸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간면이가 뭐라 그랬냐면 일본 다녀오느라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막 그 같은 이제 베이비복스 애들도 막 시차 적응이 안 됐다고 막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걔네들만 못 웃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웃었거든. 이게 개그죠, 이게. 무슨 개그 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일본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린 같은 시간 쓰거든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식민지 잔재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경 120도, 135도 그냥 놓고 보더라도 어디가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극동이 어딥니까? 독도 132도죠. 우리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동경 132, 북위 37 하잖아요. 동경 132도거든요. 우리나라 극서는 마한도입니다. 마한도. 동경 124도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124도부터 132도 요 사이에 위치하는 나라인데 그럼 우리나라 극서 끝하고 몇 도 차이 나요? 극동 끝하고 몇 도 차이 나요? 그죠? 어디가 가깝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일본 잔재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근데 옛날에는 아마도 그 근대화 시절에 일본이 장악하면서 그렇게 만든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바꾸고 있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도 이게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뭐 우리가 갑자기 우리나라 정중앙이 128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하겠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국제교류에서 왕따 되는 거지 뭘.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리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날짜 변경선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니네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나와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서 어디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국보다 어때요? 더 빠른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맞죠? 우리는 지금 오후 5시인데 영국은 오후 5시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아침 8시인 거란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미국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동쪽이니까 여기는 우리보다 시간이 더 빨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잖아요. 맞죠? 그러면 미국보다 영국은 더 어디 있어요? 또 동쪽에 있는 거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영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국보다 동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준으로 영국이 서쪽에 있기도 하지만 동쪽에 있기도 해요. 둥그니까.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타임머신을 개발했대요. 선생님, 잘 보세요. 제 타임머신을 개발한 것 같아요. 영국보다 우리가 더 빠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 빠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미국보다는 영국이 더 빠른 시간을 또 살고 있는 거니까요. 지구를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면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생 지랄 떨어요, 아주 그냥. 이해되죠? 얘들아, 그냥
영국 기준으로 우리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라고 하는 개념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본초자우선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약속해서 정한 것일 뿐입니다. 말뜻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 하루의 시작점을 어디로 우리가 설정할 거냐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빨라져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면 그냥 네버엔딩 스토리로 계속 돌아갑니다. 타임머신도 개발하고 전 지랄 떨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동쪽, 서쪽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영국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뭐 동쪽 이쪽으로 가면 서쪽이었잖아요. 딱 180도 되는 선이 있죠. 여기까지만 딱 동쪽, 서쪽 영국으로부터 구분을 하고요. 알겠죠? 이 서로 사이에선 동쪽, 서쪽 구분을 하지 않아요. 항상 영국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양쪽 180도 선에서 만납니다. 알아듣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가 대략 서경 185도거든요. 동경 180도고 서경 180도예요. 동경 180도고 서경 180도예요. 같은 선이라니까, 하나라니까. 이해 안 돼? 물어볼게요. 영국이 1월 1일 낮 12시입니다. 뭐라고요? 1월 1일 낮 12시입니다. 그러면 동경 180도는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1월 2일 12시. 여기서부터 몇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12시간이 먼저 흘렀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1월 1일 24시. 맞죠? 또는 1월 2일 0시 이렇게 돼야죠. 0시 체제는 없으니까 그냥 24시라고 칩시다. 알았죠? 근데 서경으로 계산해보자고. 이게 영국으로부터 동쪽으로 180이기도 하지만 서쪽으로 180이기도 하잖아요. 그 서쪽으로 놓고 계산해보자고. 뭐로 계산해보자고? 서쪽으로 놓고 계산해보자고.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서쪽으로 180도. 아직 영국이 먼저 온 거고 여기는 안 온 걸로 치잔 말이야. 이해 안 됐어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 12시보다 12시간이 덜 된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월 31일 24시가 돼요. 하루가 반대로 나와 이게. 그러니까 요 영국 기준으로 동쪽으로 볼 거냐 서쪽으로 볼 거냐 이게 겹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애매해진다고. 동경이나 서경을 써버리면.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180도는 뭐라고요? 동경 서경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날짜 변경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날짜 변경선이라고 불러요. 날짜를 변경하는 선이야. 하루의 날짜를 변경하는 선이야. 알겠죠?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180도가 만약에 표준경선으로 지나는 곳은 어떡합니까? 지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꺾습니다. 그래서 180도 선은 인위적으로 꺾어요. 지금 여기 막 겹치죠? 안 겹치게 이걸 꺾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180도 선은 어느 나라도 뭐 하지 않도록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꺾어요. 이해됩니까? 막 이렇게 꺾여서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이 180도 선은 뭐 하지 못하도록? 표준 경선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80도 선은 표준 경선으로 지정할 수 없는 선이고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릅니다. 인위적으로 꺾어놨어요. 실제로 선이 꺾여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꺾어놓은 거야. 이걸 뭘로 쓰면 안 되니까.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면 꼬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항상 하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땐 하루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하루가 더 흘러야 돼요. 알겠죠? 플러스 시키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하루를 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거만 학교에서 배울 거 하지 마. 건너지 말라고 만든 선이야. 날짜 변경선은. 그냥 뭐 하세요? 영국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제발 플리즈. 이해되죠? 그러면 카운트다운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5, 4, 3, 2, 1,
땡! 이러면 이제 해피 뉴 이어 막 해가지고 막 2026년 막 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해피 뉴 이어를 전 세계에서 맞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뉴질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호주하고 우리나라,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일찍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12시 땡 쳐가지고 해피 뉴 이어 막 하고 있어. 밤 12시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알겠죠? 우리 막 이제 하고 나서 막 왜 노래 부르고 막 하고 있으면 조금 이따 1시간 뒤. 몇 시간 뒤? 1시간 뒤 어디서? 중국에서 난리를 쳐요.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당연하죠. 얘네는 1시간 뒤에 오니까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자고 이제 아침에 까치까치 설날 이제 떡국 막 먹으려고 아침 9시에 딱 일어나면 9시에 어디서 전지랄 떱니까? 영국에서 지랄을 떨어요. 알겠죠? 하루가 거의 끝났어. 알겠죠? 하루가 거의 끝났어. 그럴 무렵이 되면 딱 어디서? 미국에 있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사람들이 또 난리를 막 해피 뉴 이어 막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것도 물어볼게. 미국은 표준경선이 몇 개 지나갈까요? 3개가 지나가요. 몇 개가 지나간다고요? 나라가 크니까. 알겠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쓰냐? 시간을 3개를 써요. 양쪽을 같이 쓰자니 이게 3시간 차이가 나거든. 알았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겨울 같은 경우가 되면 막 새벽 무슨 낮 아침 한 11시쯤 돼야 막 해가 뜨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3시간이 늦어버리니까. 이해되죠? 그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3개를 써요. 그래서 미국 시계를 보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바늘이. 3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시계 사러 갈 때 보면 시계 이렇게 바늘이 3개 있는 거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시계 3개 있는 게 미국에서 만든 거야. 자기는 3개를 쓰니까.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알았죠?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짜리 쓰세요. 양만 많이 달아. 그걸 왜 3개짜리 달고. 우리나라는 시간 하나밖에 안 쓰는구만. 근데 여긴 3개를 쓸 필요성이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동부시간을 정하는 게 아마 서경 90도. 알겠죠? 여기가 서경 110도. 여기가 서경 120도. 아마 서부 시간이 서경 120도일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시간이 그럴 겁니다. 알겠죠? 돼요? 105도겠구나. 105도, 120도 이렇게 되겠구나. 알아듣겠죠? 시간을 미국은 3개를 씁니다. 알았나요? 좋아요. 자, 시간 계산까지 쭉 봤고요. 자, 앞에 보세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적도와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을 지도상에 표시해 볼 겁니다. 뭐 한다고? 적도와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을 표시해 볼게요. 먼저 적도. 적도는 어딜 지나냐면 아마존강 하구. 다시 뭐라고? 아마존강이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아마존강 나가는 하구. 됐죠? 아랫구멍. 아마존강 똥구녕.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에콰도르. 다시 뭐라고? 니네 적도가 영어로 뭐죠? 이퀘이터라 그랬죠? 그게 스페인어로 뭡니까? 이퀘이터가 스페인어로? 에콰도르예요. 여기 스페인어 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에콰도르. 그 나라 이름이 적도입니다. 알겠죠? 이퀘이터 스페인식으로 에콰도르.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싱가포르. 어디라고요? 싱가포르를 지나가요. 싱가포르. 여기 말레이시아 끝에 있는 도시국가가 싱가포르죠. 되죠? 이 싱가포르를 딱 관통이 지나가고요. 기니만을 관통합니다. 여기 있는 기역자로 생긴 요 만을 기니만이라 그래. 기니만. 사실 만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넓긴 한데요. 근데 이걸 만이라고 부르거든 전통적으로. 그래서 기니만을 관통해요. 기니만 관통. 이해됩니까? 적도 어디라고요? 아마존강하고 에콰도르, 싱가포르, 기니만 관통. 됐습니까? 요게 뭐라고? 적도입니다. 적도. 다음 북회기선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북회기선. 북회기선 지나는 곳. 마이애미, 우리 엄마. 다시 뭐라고? 플로리다 반도 끝에 있는 마이애미예요. 여기가. 캘리포니아 반도 끄트머리. 어디라고요?
캘리포니아 반도 끄트머리. 다음 이 무슨 나라일까요? 대만. 대만, 타이완 맞아요. 대만, 타이완. 이거 필리핀이고요. 얘는 대만입니다. 대만, 타이완을 지나요. 알겠죠? 다음 여기 겐지스강 하구 쪽인데 여기가 방글라데시. 다시 뭐라고요? 방글라데시. 별명은 아쿠아리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기가 왜 아쿠아리움이냐면 여름에 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에요. 국토 70%가 잠겨요. 여름이 되면 몇 프로가 잠긴다고? 국토 70%가 잠겨요. 방글라데시. 알겠죠? 그 다음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여기가 뭐라고? 아랍에미레이트 요 밑에 여기가 오만, 예멘, 사우디, 위가 카타르 이런데 여기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다시 뭐라고? 이 끝에 있는 도시가 두바이예요. 두바이. 알았지? 그 지금 현재 서아시아 쪽의 금융의 메카이며 서아시아 쪽의 관광의 메카이며 알겠지? 이런 곳으로 막 키우고 있는 곳이죠. 전 세계 지금 최고 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됩니까? 석유 엄청 나오거든. 그거 판돈으로 전부 여기 개발해가지고 엄청 큰 도시를 만들어놨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관통. 다시 뭐라고? 여기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알겠지? 그래서 사하라 사막,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방글라데시, 대만, 캘리포니아 끄트머리, 마이애미 우롬마. 알겠죠? 이렇게 딱 연결해서 여기가 뭐라고요? 북회 귀선입니다. 다시 뭐라고? 북회 귀선이에요. 다음. 리쌍. 다시 뭐라고? 리쌍.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들어본 적 있나? 브라질의 최대 도시가 어디입니까? 리우죠. 올림픽도 했고 리우 올림픽. 리우 그럼 또 카니발 축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들 막 이렇게 그죠? 막 덩치 큰 형님들, 막 흑인 형님들, 막 이런 형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비키니 옷 입고 막 춤추고 있고 맞지? 노란 옷 맨날 그죠? 그 리오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아닙니까 여기가? 다음 여기 칠레 북부. 다시 뭐라고? 여기 있는 나라가 칠레거든. 칠레의 북부 지역. 칠레 북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주 사막 관통. 다시 뭐라고? 여기가 호주 사막이거든. 호주 사막을 관통합니다. 알았지? 그리고 남아공 끄트머리. 다시 뭐라고? 이 밑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남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관통해 지나가는 게 뭐예요? 남회귀선입니다. 되나요? 얘들아, 요 사이 지역이 뭐라고? 무슨 벨트? 커피 벨트라고, 커피 벨트. 그래서 요 사이 지역은 뭐가 없다? 계절 변화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가 더 클 정도야? 연교차하고 일교차하고. 그렇지. 연교차가 2도밖에 안 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경험할 수 있다고? 태양이 90도로 올라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됩니까? 다음에 요 사이 지역은 당연히 뭐 커피재배 이런 것도 가능한 무슨 기후? 열대 기후가 나오는 곳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대만 놀러 갈 때, 막 동남아에 신혼여행 갈 때, 막 이때, 막, 잠깐만. 여기도 북반구, 우리하고 같은 북반구니까, 11월이면 춥겠지. 아예 안 추워. 여긴 무조건 더워요. 무조건 무더운 아이다호 섹터 안에 들어간다니까.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살짝 연교차가 있긴 하겠죠. 그래도 끼케야 4도밖에 안 나요. 이해됩니까? 28도, 24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지? 그냥 무조건 여기 동남아 갈 때 뭐만 챙기시면 돼요? 반팔만 챙기세요. 알았지? 근데 반팔 챙기는데 겨울이 되면 조금 물에 들어가기는 살짝 좀 차갑다 싶은 정도고요. 알겠지? 여름에는 그냥 들어가 놀기 좋은 정도 날씨고 그 정도 차이예요. 이해됩니까? 요게 요 커피벨트 지역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반면에 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됐든 요 아래쪽이 됐든 요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뒤쪽으로는 뭐 하는 거야? 사계도. 다시 뭐라고? 사계절이 뚜렷하죠. 사계도.
되십니까? 다음 북반구 이쪽은 6월이 여름, 12월이 겨울. 집은 무슨 어디 방향을 향해 지어요? 남향으로 집을 지어서 남쪽으로 창을 내고 집을 짓습니다. 맞지? 반면에 여기는 6월이 겨울, 12월이 여름 이렇게 되고요. 집을 지을 때 당연히 북향으로 집을 지어야 겨울에 해가 들기 좋겠죠. 되십니까? 북반구는 지금 보니까 봐봐. 적도로부터 치우쳐 있는 걸 봐봐. 여기는 요 뒤에 고기도 쪽에 뭐가 없어? 땅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 사람이 안 산다고. 근데 북반구는 요 위쪽에도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럼 요런 곳들은 어때? 여기는 막 노르웨이, 스웨덴, 막 핀란드, 막 러시아 막 이런 데는 겨울이 됐다 하면 밤만 있어. 어? 낮이 막 2시간 막 이러다고 겨울이 되면 미치겠죠 아주 그냥. 그러다가 6월 여름만 됐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추운 지역인데 낮이 막 무슨 22시간씩 되고 그러니까 환장하죠 좋아가지고. 그래서 6월 달에 뭐 한다고? 백야. 됐습니까? 얘들아 식생도 마찬가지야. 계절 변화가 없는 이런 데는 계절 변화가 없으니까 1년 내내 무더우니까 이런 데는 어때? 나무 이파리가 폈다 졌다 할까? 아니면 그냥 계속 펴 있을까? 그죠? 그냥 계속 덥잖아. 일교차 없이 영교차 같은 영교차 없이 계속 덥잖아. 그러면 더운 기후에 적응해서 그냥 자라시면 돼요. 더운 기후에 적응하려면 이파리를 넓게 만들어야 돼, 작게 만들어야 돼. 열을 발산해야 되거든. 야, 여름이 되면 너네 여름이 되면 이렇게 욱 줄어들어 이렇게 벌려요. 그러잖아. 열을 발산해야 되니까 열을 발산하는 표면적으로 넓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파리가 널찍널찍해지는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파리를 떨굴 필요가 없어. 1년 내내 영교차부 2도밖에 안 나고 계속 무더운 날씨니까 넓게 만들어서 1년 적응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 항상 푸르러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아. 상록수라 그래. 항상 푸르른 나무야. 상록수. 그러니까 상록화렵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상록화렵수. 항상 푸르르고 펼쳤다. 이파리를 펼쳤다. 알겠죠? 상록화렵수 형태야. 알았죠? 근데 양쪽 중위도 지역은 어때? 어정쩡해. 차라리 이렇게 저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잖아. 저 위에 고위도로 올라가잖아. 여기는 어때? 여름에도 덥기가 어려워. 아무리 앞쪽으로 내밀고 있어도 저 위쪽은요. 잎사각이 누울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양쪽 중위도가 계절 변화 뚜렷한 거지. 위쪽으로는 또 계속 춥거든. 여기는. 이해돼? 아무리 북반구니까 6월에 좀 내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저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저 위쪽은 어때? 그래도 춥거든. 이해됩니까? 여기는 항상 또 추워버리기 때문에 아예 추운 기후에 적응해서 뭐 해버리면 돼? 뾰족뾰족하게 이파리를 표면적으로 줄여 만들어가지고 1년 적응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위에도 상록수야. 뭐라고? 이파리를 뭐 떨굴 필요가 없어. 여름이 덥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추운 기후 하나 적응해갖고 버티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상록 침엽수가 되지. 뭐가 된다고? 침엽수, 이파리 삐죽삐죽한 침엽수 형태로 1년 내내 버티는 상록수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가 어정쩡한 거야. 중간에가. 사계절이 뚜렷하다며. 여름에는 어디 친구? 적도 친구. 겨울에는 어디 친구? 시베리아 친구. 야 그럼 봐봐. 여름에 적응한다고 이파리 널찍하게 만들었다간 겨울에 얼어 뒤져요. 겨울에 적응해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이파리 만들었다간 여름에 죽어요. 이해됩니까? 어떡하지 그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낙엽수야. 다시 뭐라고? 그냥 이파리를 붙였다가 봄부터 피워갖고 이파리를 붙였다가 추워진다 겨울이 된다 그러면 이파리 있으면 이게 얼어 뒤지기 때문에 떨궈버려요 지가. 이해돼요? 단풍 지면서 떨어진다니까. 낙엽이 지는 거죠. 이해돼요? 되죠? 그거 아닙니까? 돼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요 사계절에 뚜렷하게 나오는 30도, 60도 북반구, 남반구, 중위도 지역 있죠. 요 지역에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낙엽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혹시 그거 마지막 잎새라는 그 작품 아나요?
들어봤어? 알퐁스 도데냐 그게? 까먹었어. 알퐁스 도데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지막 잎새 그거 보시면 그 소녀가 되게 막 불치병 거의 뭐 중내 산해하는 아주 아픈 병에 걸린 아이야. 근데 그 아이가 뭘 보고 있어? 그 창밖에 있는 나뭇잎 팔이 하나 남은 그게 떨어지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슬퍼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아이의 희망이 꺾일까 봐 어떤 아저씨가 거기다 이렇게 그려준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거 보고 나중에 살아남는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알았죠? 야, 봐봐. 그 마지막 잎새는 어디 지역 작품일까요? 이런 게 수능에 나오는 거야. 이 책의 지리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일단 여기 안에 찍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이파리가 왜죠, 여기가. 이해돼요? 어디겠어? 중위도 지역이 저거 아마 폴란드가 이쪽 어딜 거예요, 유럽. 알겠죠? 이해됩니까? 찾아봐봐. 하도 늙어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마지막 잎새. 궁금하네요. 오헨리네요. 오헨리. 됐죠? 좋아요. 됐나?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 이 위도대별 어떤 뭐 그 태양의 회귀와 관련된 계절 변화라든가 알겠죠? 그리고 적도 부근과 그 저위도 지역이죠. 중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의 계절 변화, 기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파트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에세이 암기가 되죠. 이해됩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북핵에서 남의